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란 공습 임박, 동맹국 유조선은 동맹국이 지켜라,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차출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의 최신의 무인 정찰기인 MQ-4C 트라이턴을 격추시켰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 유조선에 대한 공격 이후에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한계선까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턴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의 미 해군용 버전입니다. MQ-4C 트라이턴은 최고 비행고도 18km 상공에서 24시간 연속 제공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의 미군 정찰 자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찰 자산을 이란이 S-200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기세가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중장은 미군 정찰기 격추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면서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을 수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란 영토 침범 시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난 4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의해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전격 임명된 호세인 살라미 중장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초강경파 인물입니다. 그는 4월 사령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이슬람 혁명이 적들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어전에 주력했다면 금년부터는 적을 끝까지 추적하고 섬멸하는 공격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살라미 사령관은 첫 번째 공세적 조치로 만일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려 든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결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신을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에서 사령관으로 발탁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대미 군사 대결에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번 미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격추 사건은 하메네이 지도자에 대한 첫 번째 보답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에 대해 이란이 빅스테이크,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모종의 보복 조치가 따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사우디, 노르웨이,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비격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very minor, 즉 사소한 사건이라고 축소 발언하는 등 2020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란 사태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은 이란에 의한 외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직접 공격받은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태도와 달리 이란에 대한 군사적 응징 기회를 모색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서는 이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기막힌 이유를 찾은 셈입니다. 2019년 여름 페르시아만에는 파도가 높아가고 전쟁으로 가는 어둡고 긴 터널이 열리는 중입니다. 주모부처인 미 국방부 역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펜타곤은 무인 정찰기가 이란 영공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을 정찰하고 있었다면서 이란의 공격을 unprovoked attack이라고 공식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도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표현할 때도 종종 등장하는 익숙한 영어 표현 unprovoked attack입니다. 즉, 이란의 무모한 선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셈입니다. 이란에게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 사전에는 굴종과 감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오지랖 넓다는 욕지거리를 먹으면서도 적국에 기어코 식량을 보내면서
감지덕지 않은 태도를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입니다. 업신여김을 감수하다가는 아예 짓이겨지고 짓밟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시쳇말로 선빵은 아니라도 최소한 맞으면 대받아칠 수 있는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 이란은 마침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아있는 것일까요? 미국은 지난 4월 말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이라크 내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5월 5일 중동 지역 주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이란의 심각한 군사 위협을 들어서 미 항공모함 에이브램 링컨과 B-52 전략 폭격기 편대를 중동에 긴급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5월 7일 이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라크로 긴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당시 유럽을 순방 중이던 폼페이오 장관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동마저 취소하고 바그다드의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4시간 만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또는 이란 주종 세력에 의해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희생될 경우 군사적 보복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관련 미국의 레드라인이 처음으로 설정된 순간입니다. 즉, 이란의 타국 상산 및 유조선에 대한 공격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인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희생될 경우에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서슴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은 것입니다. 미국이 5월과 6월 연이어 벌어지는 이란의 도발에 대해 아직까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도 바로 이 레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달간 있었던 이란에 의한 일련의 도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오만만에서 사우디,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선적의 상선 4척이 이란의 기뢰 공격을 받고 파손되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무장 드론이 사우디 원유 펌프장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며칠 전인 6월 13일에는 일본과 노르웨이 유조선이 또다시 오만만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배후 조사 결과만 발표할 뿐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5월부터 시작된 유조선 및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빠르게 높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한 레드라인은 미국인의 희생입니다. 미국이 이번 무인정찰기 격추를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아직 레드라인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지 최종 해석은 미 외교안보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 군부가 미국 이익에 대한 정면 도전을 묵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핵 재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란과 일전을 불사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미군의 희생이 증가할수록 재선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일 뿐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침해당한 상황에서 제한적 군사공격마저 자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킨 이란 미사일 부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이 전면전은 아니라도 제한적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목을 죄어오는 가운데 미국의 공습은 오히려 이란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흔들리는 신정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공의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미군 정찰 들어온 격추, 그리고 미국의 이란 미사일 기지 보복 공습이 그저 일회성의 장군 몽군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결국 화약고 전체가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란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핵 개발과 중동의 영향력 확대를 최대 안보 위기로 간주하고 있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이란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국은 지금이 이란이 핵을 손에 넣기 전에 이란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이들 3개국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만간 전개될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은 결국 중동 전역을 전쟁터로 몰고 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4%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저온이 본격적으로 높아가는 순간 각국 유조선은 이란의 공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각국의 유조선과 상선을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6월 18일 템파에 있는 미 중부 사령부 센트콤과 미 특수전 사령부 소컴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중동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다른 국가들이 할 일이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는 이들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에 엄청난 이익이 걸려있는 나라들이다. 미국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원유 수송로 보호에 깊은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 문제가 자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 일본의 유조선을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미 공군 합참차장 폴 셀바 대장 역시 이번 주 초 기자들에게 걸프만에서 미국의 유조선 보호작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폴 셀바 대장은 미국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가 자유로이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뿐 아니라 원활한 원유 수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른 나라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지금 중동산 에너지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은 아시아 제국들인데 이들 나라는 정작 이란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폴 셀바 대장은 어네스트 윌과 같은 작전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네스트 윌 작전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미국이 걸프만에서 전개한 유조선 호위 작전입니다. 미국의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어네스트 윌 작전이 열렸던 1987년은 35.488%였고 2005년도에는 60.32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셰일가스 개발로 11.44%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관심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산 에너지의 안전이동을 지키는 세계 경찰이 아니라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걸프만 즉 페르시아만을 둘러싸고 중동에서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해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등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의 유조선에 대한 보호활동을 전개할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어제 6월 20일 최신의 구축함인 첸나이호 및 수나이나호 그리고 해상 초계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에서 인도 상선의 안전을 하늘과 바다에서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이제 자국의 영토와 자국의 이익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수일, 수주 내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에 옮겨지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오만만은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면전 수행 의지를 꺾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반전 여론을 일으키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군의 보호를 받지 않은 대형 유조선들은 이란의 고속정 및 미사일 앞에서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미국 무인 정찰기 격추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신형 구축함을
두 척이나 중동으로 파견한 것은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원도 삼척항의 북한 목선 입항은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전열을 정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중동산 원유 수급에 이상이 생기면 이는 이미 취약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작년에 73.5%였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 11.44%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유조선 보호를 위해 우리 해군 함대가 출동을 서두를 때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한 페르시아만에서 우리의 이익을 앞장서서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폭탄이 이란에 떨어지는 순간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온 사방에 난제가 가득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